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수재죠.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. 잘 아시는 것처럼 머리가 진짜 비상한 분이고, 그리고 머리가 비상한 것뿐만 아니라 정무적인 감각도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고, 그리고 또 나아가서 그 행동력도 추진력도 어마어마한 사람이죠, 그렇죠?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 지사였을 당시에도 굉장히 좀 제주도에서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문제점들, 이슈 같은 것들을 민생 문제를 제대로 잘 해결했다 이런 평가도 받으시는 분인데. 원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정무 감각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게 보여졌던 게 사실상 이제 총선 이후의 행보를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? 눈에 띄었던 행보는 그거였죠.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대통령실에서 이제 정무수석으로 임명하려고 한다.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려고 한다. 뭐 이 얘기부터 일단 먼저 나왔었죠. 그렇죠? 비서실장으로 먼저 임명을 하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고,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정무수석이다. 이렇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급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얘기도 있기는 있었습니다. 근데 결과적으로 원희룡 전 장관 측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죠. 근데 이거를 왜 안 받아들였을까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, 그 이후에 이제 함성득이었나요? 그 이제 그 교수가 나와가지고 뭐 비하인드 스토리랍시고 얘기했던 게 이제 내용이 뭐였습니까?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한테 이제 뭐 얘기를 했다는 거죠. 당신의 차기 대권에서 경쟁자가 될 만한 사람은 인선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재명 측에서 뭐 원희룡을 콕 집어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뭐 인선이 안 된 거다 이런 또 뭐 썰까지도 나왔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전 장관 두 사람의 사이도 나빠진 거 아니냐. 요런 지금 얘기가 팽배했었고, 그런 연장선에서 원희룡 전 장관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만났잖아요.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원 내에서는 딱히 그렇게 힘이 없는 상태입니다. 한동훈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법한 사람이 뭐 한 다섯 손가락으로도 우리가 꼽을 수 있을 만큼 별로 없죠, 그렇죠? 고동진 사장이나 뭐 장동혁 전 사무총장 뭐 이 정도 말고는 딱히 없잖아요. 원 내에서는 거의 뭐 힘이 없고, 원 외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당원들의 지지, 일반 국민들의 지지 이런 것들이 강한 그런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게 한동훈 전 위원장인데, 그 한동훈 전 위원장을 어떻게 보면 원내에서 강한 그립감을 가져갈 수 있고 강한 포지션을 취할 수 있는 원희룡 전 장관이 전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컸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원 전 장관 측에서도 그때 만나면서 했던 얘기가 뭐였냐? 처음에는 좀 이제 안 만나려고 했다가 조금 이제 시간을 두고 만나려고 했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기류가 변해가지고 만나게 됐다라는 식으로 얘기했거든요. 그럼 그때 당시 얘기했던 최근 들어서 기류가 변했다라는 건 사실 뭐밖에 없겠습니까? 그 이제 그 함성득인가 뭔가 하는 그 이제 교수가 얘기했던 맥락 그거 말고는 사실 딱히 없었던 거죠. 그래서 그런 맥락을 고려해가지고 한동훈 전 위원장까지 만나다 보니까 드디어 한동훈 원희룡 원팀이 형성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기대를 우리가 갖고 있었죠. 자,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해서 제가 정무 감각이 뛰어나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, 윤석열 대통령께서 원희룡 전 장관을 이번에 특사로 임명을 했습니다. 특사로 임명을 해가지고 엘살바도르로 지금 이제 갔는데, 왜 엘살바도르로 갔나라고 보니까 거기서 이제 또 대통령 이번에 또 만나러 간다라는 거잖아요, 그렇죠? 근데 뭐 누구를 만나러 갔는지 뭐 엘살바도르를 갔는지 뭐 이건 사실 딱히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, 윤석열 대통령이 원 전 장관을 특사로 임명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?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들이 지금 일단 분석하는 거는, 국민의힘이 총선 참패 이후에 친윤의 이선 후퇴 및 지도부 공백 사태를 맞은 가운데 아무래도 이제 그 친윤 계열들 같은 경우는 이철규 의원도 그렇고 좀 뒤로 지금 물러난 상태 아니겠습니까? 이선 후퇴를 했죠. 지도부 또한 마찬가지로 공백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, 그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원 전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란 분석이다. 이렇게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근데 맞기는 맞겠죠. 그러니까 특사로 임명했다라는 것 자체가 원 전 장관한테 힘을 실어주겠다라는 거는 맞는데,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원 전 장관의 지금 포지션 자체가 어떻습니까?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두 사람이 있으면 한동훈 위원장 쪽에 서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? 근데 그런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원 전 장관을 이제 특사로 임명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원희룡 전 장관 한 사람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동훈 전 위원장 또한 같이 지금 보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. 저는 그렇기 때문에 벌써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당대표가 될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습니다. 뭐 이번에 황우여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말실수를 해가지고 뭐 전당대회 안 나온다, 내가 만나봤는데 안 나온다라고 하더라,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,
그거는 이제 말실수죠. 그래서 뭐 조정훈 이제 그 위원장이 안 나온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한동훈으로 착각해 가지고 했다라는 것인데 뭐 일각에서는 그거를 이제 뭐 어당팔이다 보니까 별명이 이것도 고도로 뭔가 이렇게 작전 짜듯이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거 아닐까 싶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거는 실수입니다. 그것도 이제 방송에서 김현정의 뉴스쇼 나가서 이제 했던 얘기인데 전화 통화로 했던 얘기거든요. 그러니까 직접 이제 김현정을 앞에다가 놓고서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뭐 진짜 한동훈이 그렇게 얘기했나요? 전당대 안 나온다고 했나요? 이렇게 물어봤었을 때 그 얘기가 아니라라고 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통화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맥락을 좀 잘 못 잡고 그럴 수가 있죠. 제가 보기엔 단순한 실수에 불과했던 겁니다. 그 얘기는 그냥 에피소드였던 것이고,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 대표가 될 것이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원전 장관 또한 마찬가지로 한동훈 전 위원장과 같이 지금 타고 있는 상태인데 이 원전 장관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특사로 임명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좀 어떻게 보면은 손을 좀 내미는 그런 모양새라고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겠죠. 자, 그래서 저는 원전 장관이 이번에 특사로 임명이 돼서 당연히 특사로 받아들인 것 또한 당연히 맞는 것이라고 보고 참 진짜 정치행보 자체가 깔끔하고 명확하고 잘하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이번에 이천수 선수가 후원회장을 맡았었죠. 그렇죠? 원전 장관. 근데 원전 장관에 대한 후원회장을 맡은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또 자기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를 했더라고요.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좀 소개시켜 드리니까 와이프분이 이제 그 심하은 씨인데 심하은 씨가 옆에서 이제 한참이지만 얘기를 하다가 야, 그거 얘기해도 돼? 뭔 얘기? 그 선거 캠프 때 얘기?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꺼냈던 거예요. 심하은 씨가 이제 하는 얘기가 모르는 분들은 이천수 선수가 뭐 당을 엎치락 뒤치락 한다라고 하는데 원래 우리 오빠는 제가 오빠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심하은 씨가 하는 얘기입니다. 우리 오빠는 원래 당이 없다. 처음에 내가 전화를 받았을 때만 해도 미쳤냐고 나는 욕을 했었다. 근데 이제 오빠가 나는 당을 본 게 아니고 옛날부터 제주도에서 원전 장관 만나고 해서 이 사람을 지지하는 것이지 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게 아니다.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. 제주도에 그 만나가지고 뭐 했냐, 뭐 술이라도 마시고 했냐. 그게 아니라 이천수 선수가 원전 장관이 제주도 지사였을 당시 2016년도에 제주도에 이제 그 여자 축구의 어떤 그 기반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간 적이 있대요. 그 뭐 이제 뭐 프로그램 같은 걸 했나 봅니다.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원전 장관이 아주 전폭적으로 지원해줬다라는 것인데 저는 이 얘기를 처음 듣다가 뭐 전폭적으로 지원해 준다라고 한다면 뭐 지원해 주겠습니까? 상식적으로. 뭐 버스 같은 거 뭐 이렇게 해 주고 뭐 예산 같은 거 좀 내주고 뭐 이 정도 수준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? 근데 그게 아니라 이천수 선수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? 전지 훈련 같은 거를 갈 때 선수들이 매번 이제 동남아로 간다는 거죠. 왜냐면은 거기 날씨가 따뜻하고 국내 같은 경우는 따뜻하지 않고 축구하다가 또 날씨가 추우면 막 다칠 수도 있는데 동남아 같은 경우는 날씨 따뜻하고 좋다 보니까 많이 간다는 거예요. 제주도 또한 마찬가지로 많이 가고 싶은데 문제가 운동장이 별로 없다는 거죠. 저는 뭐 제주도에 많이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주도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죠. 뭐 운동장 같은 게 제대로 뭐 많이 안 돼 있다라는 겁니다.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더니만 근데 이게 솔직히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가지고 뭐 경기도지사 아니면 또 무슨 먼 지사 뭐 이런 어떤 다른 지사 같은 경우는 그래요 좀 안타깝네요. 다음엔 좀 뭔가 잘 준비해보자고 동남아로 보내지 않겠습니까? 예산 같은 걸 주고 그것도 뭐 잘하시는 걸 텐데. 근데 원전지사 같은 경우는 아싸리 그냥 뭐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. 그냥 운동장을 그냥 만들어버린 겁니다.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천수 선수가 이 사람은 진짜 한다면 하는 사람이구나. 다른 어떤 그 정치인들처럼 막 행정적으로 막 복잡하게 막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공무원 전형적인 우리가 그 편견을 가질 만한 그런 공무원들의 특징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? 막 일 처리 같은 것도 막 느리고 막 행정 막 서류 같은 거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다면 한다고 진짜로 이거 운동장을 만들어 버리네. 이 사람 진짜 괜찮다라는 게 이제 그게 배경이 돼가지고 이번에 후원회장까지 맡게 됐었다라는 거예요. 저는 이게 그 원전 장관이 갖고 있는 추진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진짜로 개항을 해서 원전 장관 같은 사람이 다른 것도 아니고 국토부 장관 또 출신 아닙니까? 국토부 장관 출신으로서 개항을 같은 데에서 딱 국회의원이 됐으면은 얼마나 개항을 위해 가지고 발전을 많이 시켰을까? 저는 뭐 개항에 안 살아봤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거기 또 지역에서 또 필요한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? 뭐 대표적으로 뭐 도서관이 됐거나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런 것들이 있다라 한다면은 이거 뭐 운동장 제주도에다가 만들어 버리는 것처럼 완전히 그냥 밀어붙여 가지고 또 추진력 있게 하지 않겠습니까?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? 여러분들이 선택한 게 이재명이니까 개항을 해 계시는 분들이 우리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또 재판이었는데 28일에도 또 재판이 원래 잡혀 있었는데
이제 그 최상병 특검에 대해 가지고 표결을 해야 된다고 자기는 재판에 안 가겠다라고 또 뻗팅겼었죠. 그렇죠? 참 이게 여러분들이 뽑은 이재명 대표의 모습입니다. 허구한 날 재판받으러 가고 사실상 일주일 동안 개항을에 있는 시간보다 소초에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을까요? 재판받으러 가느라고. 그래서 이재명이 도대체 개항을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지켜볼 것도 없이 원전 장관이 됐으면 훨씬 더 많이 발전했었을 겁니다. 이천 선수의 안목도 대단하고 그리고 뭐 용기도 많이 필요했을 건데 그렇게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을 위해 가지고 후원회장까지 맡은 이천 선수도 대단하고 원전 장관 또한 마찬가지로 정말 멋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